무주택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우리 추첨제가 좀 늘긴 했어요. 추첨제가 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대기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추첨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분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외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서 사시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산을 좀 더 불려서 그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방법도 있다. 된다는 보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막 당첨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청약만 노려. 근데 안 되잖아요. 10년째, 20년째 안 되신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래도 안 사.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딱 그러니까 청약만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에 맞게. 저는 청약을 아예 안 했고, 저는 처음에 빌라부터 샀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부터 사서 이렇게 늘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나에 맞는 전략을 택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저는 청약은 나중에 한 거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근데 대표님은 청약이 되게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잘 되죠. 예. 좀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 있죠. 이거 다 풀까요, 오늘? 네. 건물주 맙을 가서 다 하나씩 사십시오. 제가 청약을 저도 당첨이 많이 되지만 진짜 많이 당첨시켜요, 사람들. 진짜로.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네. 이제 아마 못 믿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뭐냐면 일단은 최근에 당첨됐던 데가 그 운정 제일풍경채라는 데가 있었어요. 운정 제일풍경채. 근데 거기가 5구 같은 경우에 미달이 났어요. 서울 통장이.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 12명이 당첨이 된 거예요. 제일풍경채. 근데 그게 왜 미달이 났냐면 여기가 나쁜 게 아니라 과천이랑 이제 경쟁했던 데, 과천. 그때 뭐 과천 지정타 많이 했었잖아요. 경쟁? 그건 경쟁 아니고 날짜가 비슷했었어. 그러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과천에 다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역으로 생각한 거죠. 이제 운정도 괜찮잖아요, 사실은. 비조정 지역이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경쟁이 많으니까 오히려 여기를 노린 거예요, 전략적으로. 근데 말 그대로 5구가 미달이 난 거예요. 미달은 뭐냐면 당첨이 다 된 거죠, 다. 다 된 거예요. 12명이. 그 가점이 높으신 분은 일부러 84 지원하라 해서 84도 2개가 된 거고, 여기는 또 부부가 동시에 넣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2개가 되면 한 사람이 2개씩도 된 거예요. 비조정적이니까 중도금 대출이 2건이 나오는 거예요.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약금만. 한 채당 4억씩, 4억씩만 잡아도 8억이 오르는 거죠. 실제로 2채 당첨되신 분도 몇 분 있어요. 일단은 지역적인 틈새를 노려라. 그러니까 채틈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채틈새. 지역적인 틈새 노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타입이, 여러분, 84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84를 더 선호해, 34평을. 5구를 선호 안 해요. 왜냐면 작으니까. 근데 5구도 사실 괜찮거든요. 84보다는 5구가 경쟁률이 낮아요. 지방이나 수도권은. 왜냐면 집값이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3, 4억 대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당첨을 노린다고 하면은 84에 넣어야겠어요? 5구를 넣어야겠어요? 5구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고 C타입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정사각형 모양을 좋아해요. 정사각형. 이게 A타입. 그러니까 판상형. 예쁜 거. 예. 근데 타워형은 약간 길쭉해. 모양이 안 좋아. 근데 어차피 당첨이 우선이잖아요. 그럼 타워형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판상형이 뭐 10대 1이라면 타워형은 2, 3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디를 해야겠어요? 역으로. 타워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타워형은. 개수도 물론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세밀하게 여러 거를 해서 느니까 당첨이 되는 게 전략이에요, 전략. 당첨이 목적이니까 경쟁이 덜한 걸 찾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많이 관가하시는 게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 자녀면 세 자녀 특별공급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특별공급을 해서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는 거죠.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니까. 심지어 자녀가 제가 쌍둥이 아니고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서 실제로 특별공급을 당첨되신 분도 계시고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특별공급이 대상이 됐는지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아셔야죠, 일단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 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군인들 같은 경우에. 군인들 특별공급. 그런 것도 다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일단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당첨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2주택이 제일 많으시네요. 우리 적폐 채널이니까. 네. 스마일님 계시고. 오, 너무 빨리 올라온다. 장난 아니다. 5도 있습니다. 5. 와. 개인 1, 깽팔림. 깽팔림은 솔직히 이 주택수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이미 뭐 완전 슈퍼 똘똘한 애들이라서. 6도 있습니다. 6. 역시 적폐들. 이 적폐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팔라고 했는데 끝까지 갖고 있고 이 적폐들. 좋습니다. 네. 7도 있으시고요. 추가 질문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렇게 청약이 당첨된 다음에 어떻게 이제 하냐? 저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저의 경우를? 뭐 회원분들도 있고 그렇죠. 대표님 사례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막혔는데 제가 전에도 후레인TV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양은 주택수요가 아니었을 때는 주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주택이 되기까지 2, 3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또 한 주택을 사라고 그랬어요, 무주택자한테. 그러니까 당첨을 먼저 시키고,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도 먼저 전세 끼고 그땐 비조정지였으니까. 그러면 이게 2년이 지나면은 이게 1주택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완공이 돼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이내 김포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되는 거지 않습니까? 2주택이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잖아요. 네. 근데 분양이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텀이 있고, 또 운정 같은 경우에 또 여기 옥정하고 1년의 텀이 있었어요. 그러면 김포, 옥정, 운정 이렇게 놓으면은
요게 다 비과세 3주택이지만 비과세 되는 거였어요. 이 텀이. 그러니까 요거 팔고 요거 팔고 요거 팔면 다 비과세로 팔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목적은 이제 입주를 해야 되긴 하지만 2년을 그런 전략이 가능했었어요. 제가 그 후네TV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제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었나 모르겠는데 아니면 저희 회원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주택인데 2주택이에요. 비과세로. 2주택. 예, 어마어마.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왜냐면 분양권도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대고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왜 알려주죠? 네? 안 되는데 네. 방법이 없는 거 아니고 비조정은 또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안 되는데 양도세가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낸다 생각하면은 하고 내고 그냥 이거는 일반세율로 파는 거예요. 주택수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양도세 중과 아니면 그렇게 해더라도 양도세 중과 낸다 생각하고 하면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당첨이 됐을 때 당연히 지금은 이제 전입신고를 또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대출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도 안 되고 2월 19일 이후에는 이제 여기에 당첨이 돼서 내가 실거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좀 가수율은 좀 빠질 거예요. 청약에. 그렇기 때문에 좀 가수율은 좀 빠지고 경쟁률이 좀 떨어질 여지도 있고 대신에 이제 자금을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못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이 되고 나서는 예전 같으면 전세 놓으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현금을 마련해서 들어갈 준비 하셔야죠. 지금은. 대표님의 그 네. 진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그 전이라 상관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전세 놓으면 돼요. 전세가 거의 아마 분양가 육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거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들도 거기 많이 되셨는데 그냥 돈 안 들이고 그냥 전세 놓으시면 돼요. 전월세 시장 안정시키는 주체들입니다. 적폐 아님. 그렇죠. 네,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적폐란 예, 얘기는 예. 그냥 저희끼리 이제 통칭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방송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주택수를 좀 늘리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완전 진짜 적폐 채널이긴 하다. 진짜 이거 방송 보면 엄청 싫어하시긴 하겠다. 이 방송 보고 진짜 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세대 분리해서 하면 돼요. 세대 분리.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30대 넘어가거나 아니면 30대가 이하라도 일정한 소득 한 80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80이요? 대략. 그럼 80만 원 정도만 되면은 세대 분리를 해서 자녀 명의로 주택을 사면은 세대 분리가 돼서 요거는 취득세나 양도세는 또 별개니까 그렇게 가는 전략도 많이들 하세요. 그렇게 하신 분들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있고, 물론 이제 다만 또 차명으로 하신 분도 계신데 그건 좀 위험해요. 얼마 전에 그 대법원 판결 나왔죠. 차명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횡령을 했는데 그게 횡령죄가 아니다. 얼마 전에 그런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후네TV를 믿고 명의를 빌려주고 내가 했어요. 내가 돈을 주고 근데 후네TV가 그걸 홀랑 팔아먹었어. 그래도 횡령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거는 부당이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예전엔 부당이득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걸로 대법원 최근에 판례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대법원도 이제 정권에 따라 약간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자녀 명의도 사실상 증여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세요, 여러분. 그 자녀 같은 경우에 20살 넘어가면 5천만 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 내서 그다음에 나머지 자금은 자녀가 번 돈에서 그거를 충당하게끔 하면은 증여세 안 내게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억까지는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주택자 평수 넓혀서 이사해야 되는데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서 이사하기가 겁납니다. 네. 매물 많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만약에 실거주 할 거면은 지금 갈아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잠잠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이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거든요. 좀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급매물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 우위입니까? 지금 매수자 우위예요. 그래요? 네, 지금은 그래요. 왜냐면 지금 좀 고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좀 있으면 또 이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면 내가 그때는 고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아타신다고 하면은 지금 갈아타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지역이나 뭐 이런 건 좀 따져봐야겠지만. 매물이 많이 나올 게 있을까요? 유유. 6월 1일 이후에는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은 양도세 70% 80% 내고 팔겠냐고요. 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러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뭐 진짜 안 좋은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움직이신 게 맞을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너무 기다린다고 해서 그 한 3, 4년을 그냥 또 묵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뭔가 뭐 액션을 취할 거면은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너무 기다렸다는 것보다는 이제 여력 되시면 지금 사는 것도 맞지 않겠냐.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강남에 이제 똘똘한 재건축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고 나머지가 비조정 지역에 여러 채가 있어요. 여러 채가 있고 또 오피스텔도 여러 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분양권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적폐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지금 계획은 뭐냐면 일로 이제 재건축이 되면 일로 입주할 계획이고 나머지의 걸로 이제 월세 수익을 받아서 좀 이제 노후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한 채도 있고 이제 여러 채 있는 전략도 있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근데 이게 똘똘한 채가 어디까지가 갈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또 어떤 아파트는 50원, 60원 하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고 또 어떤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적정한 선에서 딱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 뭐냐면 너무 이렇게 자본소득만 노린다 보면은 내 인생이 다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본소득 했으면 이제 임대소득 쪽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월세 받는 거를 좀 구조 이제 하면은 어떻겠나 그런 것도. 그러면 똘똘한 애 먼저 세팅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똘똘한 거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거 이제 해야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래요. 왜냐면 그게 취득세 때문에 취득세. 안 그러면은 똘똘한 채 할 때 취득세가 너무 12%면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취득세는 종전대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오피 투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자로 해서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은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1억 4천만 원에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전세가 1억 4천에 맞출 계획이거든요. 무피. 네, 그냥 무피 투자죠. 무피 투자. 이제 세금만 내면 되니까. 근데 세금이 아마 한 7, 800 나오긴 할 건데 뭐 그래도 7, 800만 원으로 오피스텔 전세 끼고 하는 것도 바쁘진 않다. 근데 이분은 오피스텔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상관이 없고 만약에 오피스텔을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전세를 어떻게 놓냐면 전세권 설정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도 가능하다. 그럼 오피를 전세로 세팅했다는 얘기는 오른다는 얘기네요. 앞으로 오를 걸. 오를 만한 오피스텔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오피스텔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오피스텔을 조그만 거 하나 있어도 다른 거 살 때 이게 주택으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거 할 때도 취득세라든가 양도세에 문제가 되니까 오피스텔이 안 되는 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놓으면 돼요. 업무용으로. 그러면 주택에서 빠지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오를 만한 오피스텔 지금 뭐 투룸이나 쓰리룸 오피스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원룸형 오피스텔은 많이 안 올랐어요. 심지어 분양가 이하인 오피스텔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아요. 원룸형 오피스텔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근데 이렇게 원룸형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저는 또 역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다들 지금 3룸만 찾고 있는. 그러니까 근데 원룸형 오피스텔이 공급이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다 뺏어가 이제 뭐 이제 줄 게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원룸형 오피스텔 공급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가격이 많이 안 올랐는데 지금은 역으로 이제 원룸형 오피스텔이 없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추후에는 왜냐면 그 투룸 쓰룸 오피스텔이 3억인데 지금 5억이 됐거든요. 근데 1억 5천짜리 원룸형 오피스텔은 아직 그대로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피해 마이너스. 1억 4천.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더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살만하다. 제가 볼 때는. 대신에 이제 입지나 위치나 뭐 환경 등은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투자적인 관점은. 뭐 임대사업자고 이렇게 좀 나눠서 법인 이렇게 나눠서 갖고 계세요? 아니면 다 개인? 개인전. 법인 저 안 했어요. 법인도 없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돼요? 아니, 주택임대사업자는 했죠. 돼 있고. 몇 개 있죠.